누가 유죄 인정하면 제가 관대하게 하거나 쉽게 넘어가겠다고 약속한 적 있나요? 브라이언 코버거가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충격적인 법원 서류에서 자신이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수감 중인 유죄 판결 살인범의 발언과 피해자 가족 1명의 분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자네트 립입니다. 그리고 여긴 크라임 팩스입니다. 브라이언 코버거는 자신이 실제로 무죄라고 주장하며 다시 법정에 서고 싶어 합니다. 네, 이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브라이언 코버거,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에이다 카운티에서 유죄 판결 후 구제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세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아이다호 4명으로 알려진 4명의 피해자 메디 모겐, 케일리 곤살베스, 이선 채핀, 그리고 젠나 코노들 2022년 11월 13일 이른 아침 시간에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현관 사진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모두 봤던 그 사진은 친구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생명이 빼앗기기 몇 시간 전이었어요. 아이다호 대학교가 있는 아이다호주 모스크바의 소도시 경찰은 캠퍼스 밖에서 함께 살던 4명의 대학생이 잔인하게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엄청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피해자 중 1명의 옆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해병대 마크가 새겨진 K-바 칼집이었어요. 그 칼집에 대한 검사가 이 사건을 풀 열쇠가 될 거예요. 몇 주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는 더 이상 아이다호에 있지 않았어요. 브라이언 코버거는 겨울방학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펜실베이니아 자택에 돌아가 있었어요. 코버거는 근처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전공은 하필 범죄학이었어요. 검찰에 따르면 코버거의 DNA가 현장에 남겨진 칼집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의 아마존 구매 기록에서도 몇 달 전에 그 종류의 칼과 칼집을 함께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코버거가 체포되어 아이다호로 이송된 후 예심과 진행 상황 회의가 라타와 에이다 카운티에서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코버거와 그의 변호인단은 그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결국 코버거는 재판이 시작되기 몇 주 전에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종신형 4건을 연속해서 선고받았어요. 그는 그 이후로 최고 보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풀려나고 싶어하고 유죄 인정도 번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혐의와 모든 가능한 결과를 이해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유죄 인정 합의 내용을 들으셨죠? 그 유죄 인정 합의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기소된 혐의의 성격을 이해하십니까? 오늘 유죄를 인정하실 것이라고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합의에 구속되지 않지만 그 합의는 각 항목마다 최대 형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합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아시나요? 네. 유죄를 인정하면 제가 선처하겠다고 누군가 약속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당신이 유죄를 인정하게 하려고 누군가 당신이나 가까운 사람을 협박한 적 있나요? 아니요. 검찰 측과의 유죄 인정 합의 외에 당신이 유죄 인정 합의를 하는 대가로 누군가가 무엇이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질문에 답할 때 누가 거짓말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요? 아니요. 오늘 유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죄 인정 합의 외에 다른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네. 코버거의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사형이 선고에서 제외되는 대신 그는 항소권을 포기했습니다. 호보고 씨, 이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이 법원이 내린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선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유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네. 자유로운 의사로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네. 당신의 선택을 고려할 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당신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유죄 판결 후 구제청원에서 코버거는 완전히 입장을 바꿔 지난해 법정에서 했던 말을 번복합니다. 이 서류 제출은 넷플릭스가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 공개 이틀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모스크바 경찰서장 케일리 곤살베스 가족 인터뷰가 포함됩니다. 코버거의 유죄 인정의 일환으로 그는 proper 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proper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설명하는 진술입니다. proper 진술에서는 그 진술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빌 톰슨 검사에게 코버거에게 proper 진술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이걸 기자회견에서 당신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법적으로 그에게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왜 그에게 proper 진술을 받지 않으셨나요? 있잖아요. 우리가 그가 유죄를 인정하게 하더라도 칼을 어디에 뒀는지, 집안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등은 알아야 해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게 해야 하잖아요. 왜 proper 진술을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법률팀끼리 그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만약 그가 유죄를 인정한다면 그 유죄 인정 자체가 확실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경험상 그리고 힙합 판사님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피고인들에게 설명을 요구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일어난 일을 축소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진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고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지될 수 있는 유죄 인정이 이루어지도록 법원이 요구할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과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지만 피고인의 사실관계 진술을 받았을 때 만약 그가 축소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그걸 거부하고 좋아, 우리는 재판을 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당신을 살인 흉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었어요. 완전해 당신이 하는 말을 알겠어요. 그리고 그는 그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그가 정말 그랬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그게 최종 결과를 바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가족들과 대중을 위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기에 있었던 일들도 다시 돌아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 FBI가 처음 투입됐을 때 그들은 행동 분석팀, 즉 프로파일러들을 파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들은 범죄의 성격과 현장, 그리고 범죄 자체에 대해 그들이 본 것을 바탕으로 설령 우리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달라고 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진실을 말한다고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고려한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건 초반부터 수사에 참여했던 경험 많은 수사관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빌 톰슨은 FBI 행동 분석팀 요원들이 자신과 수사관들에게 케일리, 메디, 이선, 그리고 젠나를 살해한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코버거는 뉴욕타임스에 자신이 완전히 무죄라고 단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브라이언 코버거가 유죄 판결 후 구제 청원서와 함께 제출한 선서 진술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코버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언하건대 브라이언 C. 코버거의 직계 가족 모두가 대부분 참석한 변호사와 의뢰인간 논의 중에 첨언인은 간효에 의해 사형이 가능한 살인과 중범죄 침입절도에 대해 거짓 자백을 하도록 설득당했습니다. 허위 정보, 거짓 약속, 그리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은폐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유죄 인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변호인이 탄원인과의 합의 논의 중에 받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 즉 이선 채핀의 손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머리카락 뭉치들입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원인은 실제 유죄 여부가 유죄 인정 합의를 받아들일지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사형수 수감이 임박했고 거짓말을 하라는 조언을 받았고 청원인은 허위 유죄 인정으로 법적 승리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종신형이 즉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허위 진술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다호의 사형수 수감 여건에 대해서도 심각한 허위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인이 실제 8 곱하기 8 사형수 감방을 견학하면서 겪은 끔찍한 경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변호인을 통해 아이다호 교정국이 청원인과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됩니다. 따라서 이는 유죄 인정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가한 협박과 약속에 해당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버거가 가족을 통해 성명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버거는 이렇게 썼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주대 커버거 사건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공개되는 증거마다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진실을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진실은 검찰 측의 편협한 서사에서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PCA가 거의 4년 전에 발표된 이후로 전혀 발전하지 않은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전제들은 재판에서 문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항변으로 우회되었습니다. 재판은 대중에게 마무리에 도움이 되는 명확함을 결코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유죄 인정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정의는 계속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죄를 주장할 의사를 밝히며 주 정부가 재판에서 그들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정부가 다시 사형을 구형할 기회도 받아들입니다. 저의 진실은 실제로 무죄라는 것이며 거짓된 약속과 노골적인 허위 정보에 근거한 그 유죄 인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저의 무죄를 믿고 사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저의 무죄에 대한 그들의 믿음.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마크 위버를 모시겠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의 특별 검사입니다. 사형 사건을 기소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해 저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크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오랫동안 말해왔지만 브라이언 코버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청원이 제출됐네요. 그래요. 기억하세요. 감옥에 있는 모든 피고인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유시간과 다양한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무료 법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감자 소송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진전될 것 같진 않지만 분석은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진전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분명히 이건 브라이언 코버거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자필 청원서입니다. 교도소 안에는 이른바 옥중 변호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감옥 변호사들이요. 그 사람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은 범죄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감옥이 재미있을 리는 없겠죠. 우리가 예전에 그가 교도소 직원들에게 했던 불평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가 감옥 생활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한 당신의 분석은 무엇인가요?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법률팀과 대부분의 직계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고 설득과 강요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과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것이 법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유죄를 인정할 때 대부분의 항소 권리를 포기하게 돼. 재판을 받고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와는 달라. 그런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항소 권리가 있어. 그래서 유죄를 인정하면 많은 항소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야. 두 번째로 아이다호에선 유죄 인정 후 그 인정을 철회해달라는 신청을 42일 안에 해야 해. 그 기간은 작년에 이미 지났어. 그래서 그는 유죄 인정 철회 신청을 할 수 없고 설령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PCR, 즉 유죄 판결 후 구제라고 부르는 것만 남았어.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 후 구제 신청을 해. 이런 것들이 허가되는 경우는 드물어. 기준은 다음과 같아. 그의 변호인이 변호를 너무 형편없이 했는지 너무 무능해서 그가 판사의 질문에 답할 때 그는 질문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는 제가 그의 변호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꽤 유능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형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판사의 질문을 이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저는 때때로 지방법원 판사가 교육을 받으러 나가 있을 때 대리 판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수천 번 해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저것을 이해하십니까? 알다시피 당신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형사사법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일 테니 그가 뭘 하는지 몰랐다는 생각은 꽤 억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의 변호사들에게 다시 주목하게 돼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의 재판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 적격성을 계속 지켜봤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1단계, 예전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불렸던 장애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변호사들이 그가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걸 전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그는 아시다시피 그의 변호사들이 그들은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 그들은 성명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그 성명에서 자신들의 변호 측 전문가 중 한 명이 나서서 브라이언 코버거가 무죄라고 믿는다고 사실상 말한 것을 비판했어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변호인의 조력이 비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새로운 변호사들을 선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이었다고 주장되는 같은 변호사들이 항소에서 당신을 대리할 수 없으니까요. 그는 현재 혼자서 이걸 제출하고 있지만 만약 그가 그의 가족이나 누나 또는 누군가가 제출 후 그를 위한 변호사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재판 적격성 문제는 재판 전에 먼저 심리됩니다. 그리고 어떤 유무죄 진술보다도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그걸 시도했어요.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판사는 거기에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머릿속에 뭔가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완전히 정상인 사람들도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사랑, 돈, 권력 등 여러 이유로요. 하지만 밤에 4명을 칼로 살해하고 그가 했던 그 소름 끼치는 짓들까지 한 사람들 대부분은 머릿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유죄 인정을 뒤집기엔 부족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강요를 받아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고 잘못된 진술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끔찍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알다시피 그는 법원이 이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서 더 많은 정보가 드러났고 그 정보들이 자신이 무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아주 많으니까요. 창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모든 판례가 있는 법률 도서관을 마음껏 이용해 온갖 이론을 조합할 수 있었어요. 지금 공개되고 있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와 그의 변호사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의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받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없어요. 우리에겐 새롭지만 그와 변호사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교도소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견학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공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장황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 후 구제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가 변호인의 조력이 너무나도 효과적이지 못해서 본인이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질문들을 이해한 것으로 판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형사사법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질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한 가지는 브라이언 코버거가 이 유죄 인정의 조건으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당신이 앉아서 진술을 하고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제공해주길 원해요. K바칼은 어디에 있죠? 살인 무기는 어디에 있죠? 옷은 어디에 있죠? 그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없어요. 유죄 인정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팟캐스트에서 빌 톰슨의 답변을 들려드렸죠? 그가 저에게 한 대답을 보여주는 클립을 재생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죄 인정과 선고가 내려진 지 1년이 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시청자분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작년에 이걸 제기하셨고 우리는 최소 2-3번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동료 검사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제 업무 대부분이 기소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르는 검사만 아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변호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유죄를 인정하기 전까지 사형을 협상에서 제외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모두가 보는 공개 법정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또한 가능한 한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유가족들에게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유죄 판결 후 구제 신청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유죄를 인정할 때 본인 행동을 몰랐다는 구제 신청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피해자인 켈리 곤살레스 가족이 발표한 성명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성명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죠. 우리는 놀라지 않았어요. 빌 톰슨이 유죄 인정 합의로 모든 항소가 포기된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의 유죄 인정 기한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정확히는 9월이었어요. 그들은 마감일이 9월이었다고 말해요. 곤살베스 가족의 성명서에는 아무리 쫓아도 쫓아낼 수 없는 모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버거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베이커 씨의 이야기를 읽었고 그는 코버거 씨와 대화한 것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코버거 씨와 얘기한 겁니다. 그 기사는 유죄인 남자가 다시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뿐이었으니까요. 그 기사나 코버거 씨의 진술 어디에도 그가 이 비극의 4명의 희생자 케일리, 메디, 자나 그리고 이선을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는 4명의 변호사와 함께 판사 앞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과 사건의 사실을 배심원단에게 맡기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결코 거짓 경보를 울리거나 자신이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압박을 받았다고 또는 그와 그의 변호인이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증거 공개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점이 문제 삼아졌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실제로 자신이 유죄인지 물었을 때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분명히 심리가 열릴 것이고 피고인은 다시 한번 법정에 설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곤살레스 가족 성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우선 모기라는 비유가 굉장히 강렬하네요. 모기는 피를 빨 수 있고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목적이 없는 존재죠. 그리고 이건 마치 2차 피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중 누구도 그 가족이 이런 일을 다시 겪는 기분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야 이 일을 이제 조금은 뒤로 하고 넘어가려던 참이었죠. 그들의 성명서에는 또한 유죄 답변 철회 신청의 적절한 시기가 지난해 9월이었다는 점과 그러한 신청이 판단되는 기준, 즉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할 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포기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 변경 심리 동안 그리고 저는 수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심리에 참석해 왔습니다. 판사들은 피고인이 모든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답변이 자발적이며 충분히 인지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한 답변인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차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코버거는 감옥에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브라이언 코버거는 동료 수감자들이 그의 범행을 알아 앞으로 오랜 시간 힘든 삶을 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심리를 받게 될까요? 그거 흥미롭네요. 유죄 판결 후 구제 신청에서는 심리를 열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사는 약식 기각이라고 불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서류만 보고 검찰이 답변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중범죄 기소 사건을 맡았었습니다. 최근에 피고인이 유죄 판결 후 구제 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서류상으로 심리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심리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다호에서 법률 실무를 하진 않지만 거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유죄 판결 후 구제 절차에 꼭 심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심리가 열리곤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이는 각 판사가 제출된 서류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다른 항소법원에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기다릴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전혀 놀랍지 않아요. 저는 항상 범행 사실에 대한 진술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크 위버 씨, 늘 참여해 주시고 전문 지식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혜 씨.
그럼 켈리 곤잘레스 가족 성명서의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독방에서 벗어나 잠시 바깥 공기를 쐬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좋은 휴식이 되겠죠.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고 사진도 찍히며 모든 관심이 다시 그와 그의 무죄 주장에 집중될 겁니다. 진짜 문제는 유죄인 남자를 풀어주려는 노력만큼이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기리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면 거리마다 피해자들의 동상이 세워지고 그들의 궁극적인 희생과 생명을 기리는 공원과 기념일이 생겼을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손에 의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 가족은 100%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진짜 재판이니까요. 가봅시다. 우리는 그가 처음에 유죄를 인정해서 피했던 사형을 이번에는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넘어가죠. 정말 시간과 세금만 낭비하는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제 일주일 내내 입을 때 로우 레코드 티셔츠를 사야겠네요. 녹음 당시 검찰은 청원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건은 여전히 아이다호 쿠나에 있는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독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크라임팩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자네트 랩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곳에서 뵙겠습니다.